자, 산화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산화라는 것의 가장 글자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그쵸? 산소와 결합해서 뭐가 되는 거? 산화물이 되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하고요. 그러면 산소와 결합을 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금속원소로 볼 수도 있고, 금속원소냐 비금속원소냐를 볼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금속이 산소랑 결합하면 무슨 결합인 거죠? 이온 결합인 거죠. 금속이면 이온 결합을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다? 양이온이 되는 거지. 플러스 이온이 될 거 아니야. 아니, 금속원소가. 금속원소가 이온 결합을 해야 되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원소들은 공유결합인데 대부분 극성결합을 하겠죠. 같은 원소 산소끼리 결합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 극성결합을 하게 될 때 산소가 공유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당기는 힘, 즉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게 플로린을 제외하고는 최강이잖아. 플로린 빼고 제일 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화학 공부할 때 플로린 원소를 다룰 일은 없습니다. 워낙에 위험한 원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학식을 안 가르치는 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도 않는 물질이기도 하고. 고작해야 플로린이나 나트륨으로 우리 치약에 쓰는 거? 그렇게 위험한 거 써도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온이잖아. 플로린화 나트륨. 응? 그 경우 빼고는 위험해요. 자, 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당겨오잖아. 산소가 전자쌍을 당겨온다는 말은 비금속 원소는 공유 전자쌍이 사실상 뺏기는 게 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다? 얘네들을 이온 결합을 하든 공유 결합을 하든 전자의 개념으로 보면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응? 맞죠?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산화수라는 게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산화 반응. 그래서 산화환원에서 산소와 결합한다. 이 말 자체를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봐봐. 환원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산화물이 산소와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산화물이 산소를 잃었다는 거를, 이 말은 사실 뭐다? 산화 반응이 거꾸로 일어난 거죠. 진짜 극단적으로 간단하게만 생각하자고. 우리는 지금 통과 레벨이니까. 그럼 산화 반응을 거꾸로 일어난 거다. 그러면 옆에 거를 다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되죠. 뭐가? 양이온이 원소인 상태로 돌아온 거죠.
빼앗겼던 전자쌍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결국은 정리하면 전자를 얻은 거죠. 전자를 얻은 것을 우리는 산화된 정도가 줄어드니까 산화수 감소라고 그냥 간략하게 1차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를 잡아놓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일 대략적인 개론을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가 보자고. 괜히 복잡한 내용으로 첫 베이스를 깔아놓으면 그 복잡한 내용도 안 외워지니까 외우다가 삑사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전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외우는 거는 초딩 고학년 내지 중딩들 동생들이 물어볼 때 걔네들한테 뭐라고 대답할지로 생각을 해 놓으라고. 그러면은 그 단계가 준비가 되면 이 보기가 맞는 보기냐 틀린 보기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낮은 단계에서 제낄 거 빨리 제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리까리한 거에서 디테일한 공부로 혹은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가 알게 된 디테일들로 메꿔가면 된다. 처음부터 막 어려운 조건 6가지, 7가지 다 따져가면서 문제 풀면 어떻게 풀어? 천재야? 나도 그렇게 안 푸는데.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책에 봐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책에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의 이야기가 나오고 210쪽 밑에 보면 구리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응? 봐봐. 우리 가스불이든 성냥불이든 뭐든 요런 불꽃이 있을 때 요 안쪽에 상대적으로 좀 더 어두운 속불꽃이 있고 색깔은 좀 더 연하고 밝지는 않아도 실제 온도가 높은 겉불꽃이 있단 말이야. 겉불꽃의 온도가 높은 이유가 뭐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얘는 산소가 풍부한 곳이죠. 그럼 불꽃 안쪽은 아무래도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된다? 겉불꽃에서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돼요? 여기에 구리판을 넣으면 산소가 풍부하니까 산소와 직접 반응을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뭐가 된다? 산화구리가 나오겠죠. 개수 맞추면 이렇게 되겠네. 응? 그럼 속불꽃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산소가 부족한 채로 연소되고 있잖아요. 그지?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소가 되면 뭐가 되냐?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일산화탄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산화구리가 뭐를 만나게 된다? 일산화탄소가 만나게 된다. 그럼 뭐가 된다? 구리가 되고 이산화탄소로 가게 돼. 자, 여기서 잘 봐봐. 그래서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는 건 말 그대로 요건 산화죠. 응?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도 요거 산화죠. 그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얘는 산소를 뺏겼네? 그럼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환원이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산소는 생각해보면
산소 원자 2개가 붙어 있었잖아. 여기 산화구리는 구리, 산소, 산화이온, 구리, 산화이온, 산화이온, 구리, 이온 결합일 거 아니야. 자, 붙어있던 산소끼리 떨어졌죠. 이 앞에 있던 얘를 산소 주체적으로 보면 얘한테서 우리는 산소를 뺏은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산소 원자 입장에선 환원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산화환원의 기본적인 개념, 산소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을 볼 때도 요렇게 왜 산소가 결합하는 게 산소 입장에서 환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산소 분자 상태에서 산소 원자 혹은 산화이온인 상태로 분리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개념은 산소와 결합했냐, 산소를 잃어버렸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됐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은 자, 이제 요 과정에서 요 실험, 이건 실험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원래 구리는 붉은색이죠. 산화구리는 이거 거무튀튀합니다. 산화구리는 검은색이 돼요. 타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이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다시 구리로 돌아오면 무슨 색으로 바뀔 거다? 그래, 붉은색으로 돌아온다. 응? 그 설명에 대한 이야기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굳이 따지자면 구리판의 질량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증가했죠. 여기서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를 따지려면 몇 프로 증가했게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구리 더하기 산소가 산화구리는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개가 중3 교과서에 있었죠. 산화구리 그 일정 성분비의 법칙 4대 1대 5였죠. 중등 때. 그러니까 결합한 산소만큼 무거워진 거잖아. 4대 1대 5로. 이거 기준 25% 증가. 질량비가 일정하다. 물론 전체다가 다 산화가 된 건 아니니까 산화된 부분만 따지면 25% 증가인데 실제로는 조금 증가하겠죠. 붙은 산소만큼. 그럼 여기서는 떨어진 산소만큼 조금 가벼워진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개념을 확장하는 개념, 211쪽 개념. 자, 요거 일단 정리 빨리 간단하게. 자,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은 산소가 아닌 전자적 개념에서 산화환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산소가 안 들어가도 그냥 산화환원 해요. 산소가 안 들어가도 산화환원일 수 있다는 거지. 넓은 의미에서. 아까 그러면 한 살을 붙이는 거. 산소 결합 말고 자,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라고 보면 그럼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 즉 화학 반응식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자의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산화환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통합과학 이 부분에 화학원에서 이 내용을 같이 가져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이온화 경향이에요. 화학 선행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말일 겁니다. 칼카나마. 줄이면 칼카나마 아라철 리준합 수구수은 백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요거거든요. 니켈 저거 S 저거예요. SN, 주석, SN. 주석, 몰라? 청동 만들 때 주석. 구리에 주석을 섞으면 청동. 20번 밖에 있어서 20번 밖에 있는 거긴 합니다. 꼽아내요. 몰라? 번호는 다 까먹어. 지금 외워. 와. 대단하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연하고 주석 같은 경우는 화원에서 많이 종종 다뤄지는 게 우리 철에다가 도금하는 음극화 보호 이야기에서 연결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도 산화환원이기 때문에 그래. 몇 번인지 나도 기억 못해요. 옛날에 다 외웠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앞쪽으로 가면 앞쪽으로 갈수록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큰 원소예요.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크다는 게 무슨 소리야? 전자를 잘 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이 앞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뒤로 오면 뒤로 올수록 전자를 버리는 힘이 약한 녀석들인 거야.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금속이 뭔지 알아요? 여기 있네. 금이에요, 금. 로마인들이 처음 이집트에 갔을 때, 카이사르의 군대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보고 처음 외쳤다는 소리가 그거잖아. 와, 저게 3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로마의 3,000년 전이요. 로마의 카이사르 군대가 이집트 정벌을 위해서 이집트에 갔을 때 피라미드를 보고 와, 저게 몇천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니 시발이라고 외쳤다 그러잖아. 실제로 그래요. 그 쿠프왕의 대피라미드가 기원전 3000년인가 4000년인가 그래.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제일 큰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던 당시를 기준으로 서기 0년까지의 기간이 서기 0년부터 지금까지보다 길어. 근데 그 시절에 이미 금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철은 없었어요. 네. 철 없지. 금을 없지. 여러분들 인류가 사용한 금속의 순서는 금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구리를 쓰기 시작하고요. 철기 시대에 와서 철을 쓰기 시작하죠. 이온화 경량에서 말하는 이 순서의 뜻이 뭐냐면 철은 산화철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반응적으로 뜯어낼 방법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철을 재련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더 많은 건 알루미늄도 더 많죠. 철보다도. 특히 지각에는. 산규, 알철, 카나, 칼마 기억하잖아. 근데 왜 금? 실제로 구성비가 작아서 되게 비싸게 취급하는 금을 먼저 썼냐. 얘는 금인 상태로 산출되거든. 산화 반응이 거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경주에 가봐. 경주 천마총의 금광 아직까지 금색으로 반짝반짝 한단 말이죠. 근데 저기 안락동 충렬사에 동네 부사 송상현공이 썼던 갑옷하고 칼은 녹 다 쓸어 있다고. 왜? 그만큼 앞쪽에 있는 철은 반응성이 큰 거야. 그럼 산소와 결합하고 다 녹슬어 버린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근데 금은 워낙에 반응성이 약하니까 녹슬지 못해요.
그래서 금색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다? 앞쪽에 있는 녀석일수록 이온이 되고 싶어하고 뒤쪽에 있는 녀석일수록 이온이 되고자 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지. 이 개념을 기억하고 이 단원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 함정 파기 좋은 학교에서는 이거 섞어서 가르치고 함정을 팝니다. 안심하시고요. 혹시 모르겠어요. 저희는 약간 그러니까 애매해요. 약간 여기서 이게 생물이 가장 이게 훅을 안 넣을 확률이 제일 높은 학교야. 어떤 훅을 넣을 수 있냐면, 자, 여기 일단 우리 반응식 봐봐. 질산은 용액과 구리의 반응이잖아요. 자, 구리를 질산은 용액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질산구리가 형성이 되고 은이 석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은이 여기에 넣은 구리에 고드름처럼 맺혀버린다고. 왜 이렇게 되냐면 실제 얘네들의 반응은 얘가 수용액 상태잖아. 응? 그러면 구리와 두 개의 은이온 그리고 구경꾼 이온으로 두 개의 질산이온이 있을 거고요. 얘는 그대로 구경꾼입니다. 구리가 이온이 되면서 은이 석출돼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구리는 구리 이가 이온이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버리게 되고 두 개의 은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금속 원소로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구리 금속이 구리 양이온과 전자를 잃었죠. 그럼 얘가 뭐다? 구리가 산화된 거지. 그러면 은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금속은이 된 거잖아. 얘가 환원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금속의 이야기를 하자면 원소 상태에서 양이온이 되거나 혹은 음이온이 원소가 되거나 환원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에 거 반대가 되겠지. 양이온이 원소로 돌아오거나 원소가 음이온으로 빠지거나 한다는 거죠. 여긴 비금속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산화환원은 요 같은 반응식이 나오고 알자이온 반응식 정도까지 써주는 게 기본이 된다는 거죠. 요걸 우리는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즉 양이온으로 가는 게 산화, 이온이 원소로 속출되는 게 환원. 오케이? 그래서 저 실험 봐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느냐. 여기 있네. 색깔 맞춰줘야지 기왕이면. 구리 이온이 파란색이에요. 은이온은 이온의 색깔이 없잖아. 근데 구리는 원소일 때는 빨강이겠지만 구리 이온이 되면 파란색으로 물이 생긴단 말이야. 여러분들
첫 중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실험할 때 나왔던 그 염화구리, 황산구리 용액들 다 색깔 보면 어때? 되게 예쁘고 투명한 파란색이잖아. 그게 뭐의 색깔이다? 구리 이온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 조각을 넣으면 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점점 파래져 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은이 구리선 표면에 석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원자 번호로만 따져도 구리 하나랑 은 하나랑 따지면 은의 원자 번호가 더 크단 말이에요. 구리보다. 그럼 봐봐. 구리 원자 하나랑 은 원자 하나를 비교해도 누가 더 무거울 것이다? 은 원자 하나가 더 무겁겠죠. 근데 구리 하나가 이온으로 나가는데 은 원자 두 개가 석출이 돼요. 그러면 저기에 넣어놓은 요 구리선 용수철은 더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실험이 끝날수록? 더 무거워지겠지. 구리 하나가 이온으로 녹아나가고 은 원자 두 개가 구리선에 코팅이 되면서 도금이 되면서 붙어버릴 거니까. 요런 질량 변화까지 이야기할 만한 학교, 가능성 있는 학교 물어볼까? 아니야. 그래도 이건 질량 이야기는 나올 수 있어. 구리 원소랑 구리랑 원자 그 은의 원자 번호가 누가 더 크다라는 거 가르쳐 주고 나면 낼 수 있는 문제긴 하단 말이야. 100점 예방용. 표준 문제, 예방 문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학교 비하는 아닙니다. 네, 분류학적으로 어쩌다 보니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사실 시험지 여러분들 받아온 거 서로 바꿔주면 진짜 한두 문제 차이 빼고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시험지 다 이제 달라 그래서 보내주는 애들 있잖아. 보내주고 자기 몇 점인지 말하지 말아주세요부터. 아니 쌤 그 자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험지게 1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래프 그릴 문제 있으니까 자필하라고 해서 나눠주고 갔어요. 야, 개파이다. 갑자기 학습지 뒤져가지고 찾아봤는데. 자, 그럼 봐봐. 저 밑에 산과 금속의 반응. 자, 밑에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도 있잖아요. 봐봐. 그러면은 아연에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 자, 여기 수소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수소 뒤에 있는 원소들은 산과 반응 안 한다는 소리죠. 요 앞쪽에 있는 원소들은 산성 용액에 넣으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애들이 되는 거야. 앞쪽으로 갈수록 반응이 어떻게 될 거다? 더 격렬해지고 특히 이 앞에 있는 녀석들은 산이 아니라 맹물로도 반응하는 애들이잖아. 그 유튜브 유명 어그로들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에 수조를 갖다 놓고 나트륨 덩어리 놓고 튀면 어떻게 되느냐. 부글부글 화르륵 뻥. 수조에다가 물 떠놓고 나트륨 덩어리 던지면 나트륨이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열이 나고 수소에 불 붙었다가 펑 터져. 그 과학 관련 유튜브 시작하는 양대 어그로잖아. 물에다가 알칼리 던지기. 그 다음에 설탕에다가 진한 황산 붓기. 썸네일 뽑기 좋거든.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될 것이다? ZnCl2가 되고 H2로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얘도 실제로 따져보면 어떻게 된다? 알자이온 반응은 Zn 플러스 2H 플러스가 Zn2 플러스와 되고 H2 기체가 올라가죠. 아연 입장에서만 보면 아연은 아연 이가 양이온이 되고 두 개의 전자를 내어준 거고. 맞지? 두 개의 수소이온은 그 두 개의 전자를 고스란히 받아서 수소기체가 돼서 날아간 거잖아. 네, 알겠습니다.
조용해. 먼저 기계 잠금을 해제해 주세요. 저놈의 구글 어시스턴스는 지 맘대로 그래.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금속이 양이온이 됐으니까 산화. 얘는 그 전자를 받아 처먹었으니까 환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응? 여기까지가 산소와 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개략적인 정리였고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산화수라는 거. 원래 통과에서 산화수 개념은 나오지 않거든요. 화원의 산화수 개념이 나오는데 맛만 봅시다. 아니, 왜냐하면 사실 저기 사직 쪽 애들은 산화하는 시험친 학교들이 있어요. 대명여고하고 이사벨하고 이쪽 애들은. 근데 그러니까 단원 순서가 여기 해운대 너희들은 지금 산화하는 요 뒤쪽 단원 친 학교들 거의 없잖아. 거의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쳐오잖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거기는 막 뒤에 단원 뭐 어떤 애들은 저 맨 뒤에 전기 송전 손실을 벌써 쳤고 산화하는 찍고 어떤 학교는 학교들이 진도가 지를 발광이에요. 내 미치겠어. 왜 사람은 해학교의 진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 나는 정말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요거 정리. 자, 산화환원 반응에서 세 번째 내용. 원래 통과에서 산화수 개념을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때까지 내가 가르쳐온 이 인근 혹은 동네 사직 요쪽 인근의 대부분의 학교는 산화수 개념을 학교 선생들이 가르쳐주고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화수를 베이스로 산화환원을 푸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배워보자는 거죠. 산화수란 말 그대로 얼마나 산화, 즉 전자를 잃었냐에 대한 거를 숫자로 표현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한 개 잃으면 플러스 1인 거야. 두 개 잃으면 플러스 2인 거죠. 왠지 뭔가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게 있지 않냐? 이온가스죠. 그럼 전자를 하나를 받아왔으면 산화수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두 개 받아오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산화라는 개념, 산소와 결합, 전자를 잃음, 이 결국은 산화수의 증가. 그러면 환원은 산소와 분리, 전자를 얻음, 산화수의 감소. 그러면 어떻게 각 원소의 산화수를 찾느냐? 그 반응식에서 얘가 지금 산화수가 얼마냐를 찾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열 몇 가지 되는데 원래는 화학책에 보면 딱 필요한 심플한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1. 원소 상태이면 0입니다. 원소, 호던소 물질인 상태 있지? 0이에요. 2. 화합물일 때 합이 0입니다. 화합물 상태에서는 그 합계가 얼마다? 0이다. 3. 이온일 때는
이온가스가 산화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온결합 화합물 합쳤을 때 가스가 0이 되도록 비율 맞춰서 결합시켰잖아. 그럼 당연히 화합물의 합은 0이 되는 게 맞죠. 어려운 게 사실은 공유결합일 때는 전기음 성도가 큰 쪽이 마이너스로 된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 그게 원래는 구조식을 그려놓고 그 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빨리 찾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서열 1등이 누구야? F죠. F가 공유결합에 참여돼 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에요. F2일 때 빼고. F2면 원소니까 0인 걸 먼저 적용받는 겁니다. F2를 제외한 상태로 F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당연히 H는 순서대로 수소가 결합해 있을 때 얘는 플러스 1입니다. 단 알칼리 원소와 수소가 결합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리튬 수소 이런 거. LiH, NaH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이렇게 결합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이때만 마이너스 1인데 사실 이거 통합과학에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안 나오겠죠. 그러면 패스. 수소는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산소. 사실 산소까지만 하면 돼. 나머지는 끼워 맞추기거든. 산소는 원래 마이너스 2인데 예외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OF2일 때는 이거 분자식 나오죠. 플루오린화산소. 얘일 때는 얼마가 되게? OF2. 이때 산소는 요거 적용해보면 돼.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플루오린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지. 그럼 F2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잖아. 근데 요거 합쳐서 0이 돼야 돼요. 합쳐서 0이 되려면 산소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플러스 2인 거야. 이때만 플러스 2. 그 다음에 과산화 어쩌고 저쩌고라고 붙는 경우 있죠. 이때는 마이너스 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통합과학에서 선생님이 본 거 딱 한 가지예요. 과산화수소. 어떻게 된다? H2O2.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왜 마이너스 1이 되느냐? 사실 여기서 끝이거든요, 설명? 나머지는 요거 가지고 끼워 맞추면 돼, 이제. 요걸 베이스로. 왜 H2O2가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느냐? 요거 여러분들 분자 구조식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H2O2. 수소, 단일결합, 산소, 비공유 전자쌍, 단일결합, 산소, 비공유 전자쌍, 단일결합, 수소일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봐봐. 수소와 산소의 공유 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쏠릴까요? 당연히 산소 쪽으로 쏠리겠지. 수소와 산소의 공유 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쏠린다? 당연히 산소 쪽으로 쏠리죠. 요 둘은 같은 원소니까 전자쌍이 쏠려 안 쏠려? 안 쏠리고 가만히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여기서 수소 전자 하나 털린 거지. 공유 결합한. 그러니까 원래는 공유 결합은 우리가 공유한다라고 인지하지만 이런 개념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형이나 동생 있는 사람 손. 형이야 동생이야 네가. 네가 형, 니는? 네가 형? 여동생이냐? 니 남동생? 둘 다. 자, 남동생만 있다고 칩시다. 남동생 세뱃돈과 너희들 세뱃돈을 합쳐서 전기자전거를 샀습니다. 누구 거야? 그렇지. 아니지. 명목상으로는 동생과 내 공동재산이죠. 누가 타라고 물어봐야 되죠. 내가 타는 거죠. 그게 극성 공유 결합의 개념이에요. 분명 공유물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공유 전자쌍을 힘센 놈이 타는 거라고. 방금 반론이 나왔죠. 먼저 와서 먼저 타는 놈이 임자 아니냐. 존나 패면 돼요. 근데 제가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치.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 수소는 플러스 1인 거야. 전자 털렸으니까. 그럼 여기 산소는 그 전자 받아왔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여기 수소가 플러스 1이 되면 여기 산소는 마이너스 1이 돼. 자,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나? 마이너스 1인 거야. 쌤, 물은요? 그냥 우리가 물인 상태는 요렇게 되잖아. 이 구조식을 그려보면 헷갈리는 게 이해가 돼요. 이 전자쌍 요로 갔겠죠. 이 전자쌍도 요로 갔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수소 플러스 1, 이 수소 플러스 1, 이 산소는 마이너스 2. 요 정도 개념으로 잡고 가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식은 다 합쳐서 0이 되게 된다고. 원자단 이온은 다 합쳐서 이온 가수가 맞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난 중학교 애들 이온식 외울 때 거꾸로 시켰잖아. 이 산화수 개념은 거꾸로 가져가서 걔네들 주기율 펴가지고 탄산이온이 왜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되는데. 탄산이온 우리 봐봐. CO3 2 마이너스잖아. 산화수를 역산하면 이거 끼워 맞출 수 있어요. 봐봐. 탄소는 원래 그 주위에 전자 몇 개 있어? 4개가 있죠. 산소는 6개가 있으니까 얼마를 받아오고 싶어 한다? 마이너스 2를 몇 명이? 3명이 먹고 싶은 거잖아. 근데 탄소는 전자를 몇 개 있다? 4개 다 털려도 2개 부족해서 더 뺏어온 거라고.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라서 2 마이너스예요.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출 수 있다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화학식의 각각의 물질의 산화수를 체크하고 그 화학 반응식에서 그 숫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해 보면 이 산화수 값이 증가한 원소는 산화수 값이 마이너스로 가거나 숫자가 줄어들면 환원. 나중에 화원에서 여기서 양론이 끼어들면 총 산화수 증가한 양과 총 환원수 감소한 양을 합쳤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 0. 왜? 그 전자가 그 전자로 갔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화학식의 개수 맞추는 데 쓴단 말이에요. 산화수로. 화학원에서 준킬러급이 되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산화수 개념으로 여기에 나오는 화학책, 여기 책에 나오는 그 밖에 산화환원 반응에 나오는 식들을 풀어볼게요. 산화수 개념으로. 일단 저 식부터 하자. 산화구리 산소 구리 이산화탄소. 봐봐. 구리 플러스 산소가 산화구리 탄소죠. 산화구리 플러스 탄소. 자, 요 화학식부터 볼게요. 자,
얘 원소죠, 지금. 탄소 원소인 상태잖아. 그럼 얘는 지금 산화수가 얼마다? 0. 여기 산소는 마이너스 2지. 그럼 여기 구리는 플러스 2. 우리 구리 이가이온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는 상태죠. 맞지? 그러면 여기 구리가 0. 그러면 여기서 O2는 마이너스 2가 2개. 그럼 여기 탄소는 플러스 4일 거 아니야. 왜? 우리 이산화탄소 구조식 생각해봐. 이중결합 산소, 이중결합 산소. 자, 탄소랑 산소랑 누가 전자를 땡기는 힘이 세다? 탄소가 세죠. 자, 요로.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봅시다. 구리는 마이너스 2가 됐죠. 플러스 2에서 0으로 갔으니까. 몇 개가? 2개가. 그리고 탄소는 플러스 4가 됐죠. 자, 마이너스 4니까 환원된 거지. 플러스 4니까 산화된 거잖아. 그럼 우린 여기서 뭐라고 한다? 산화구리는 환원되었고 탄소는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산소는 사실 변한 거 없죠. 산화수에게. 그러니까 산소는 산소 기체 분자인 상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산화 환원이 되는 물질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저기 우리 질산은과 질산은 수용액 나왔던 화학식 보자고. 구리와 질산은 있었잖아요. 구리 플러스 2AgNO3 CuNO3 2 2Ag. 이건 뻔하죠. 봐봐. 요거 0이지. Ag 플러스 1, NO3 마이너스 1. 얘네들이 2개. 여기 구리. 봐봐. 얘 마이너스 1 곱하기 2잖아. 그럼 여기 구리는 플러스 2였겠죠. 얘는 은인 원소니까 0이잖아.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러면 구리는 뭐 되었고?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되었고. 얘는 마이너스 2 됐으니까 환원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반드시 같이 일어납니다. 왜? 한 놈이 전자를 뺏기면 그 전자를 뭐 해줄 놈이 필요하다? 반드시 받아줄 놈이 있어야 된다. 그지? 자, 일단 요거 정리. 이거 정리 끝나면 자, 쉽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무조건 산화 환원 반응이 되는 화학식이 있고요. 절대 아닌 식이 있어요. 무조건 산화 환원 반응이 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어디든 반응물 혹은 생성물에 호돈소 물질이 존재하면 얘는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 돼요. 왜? 원소인 상태는 산화수가 얼마죠? 0이니까. 0이던 놈이 0이 아닌 게 되거나 0이 아니던 놈이 0이 됐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산화환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기체, 수소가 발생하는 연소 반응이나 수소가 발생하는 반응은 무조건 산화환원이 될 수밖에 없죠. 맞지? 원소가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산화환원이, 그럼 절대 안 되는 건 뭐냐? 앙금 생성. 일반적인 우리 복분해라고 하는 앙금 생성 반응 있죠. 그리고 중화 반응. 얘네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응? 볼까요? 딱 봐도 산화환원이죠. 왜? 여기서는 탄소가 0이었는데 여기서는 철이 0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철은 여기 탄소는 딱 봐도 산화하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요 케이스 한번 볼까요? 우리 가장 유명한 앙금 생성 반응식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오딘 환합. 얘. 맞죠? 그리고 얘가 앙금이지. 노란색 앙금. 봐봐. Pb 플러스 2죠. 질산이온 마이너스 1인데 두 개네. 자, 여기는 K가 플러스 1, I는 마이너스 1인데 이 전체가 두 개네. 여기 Pb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두 개. 여기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전체가 두 개. 변한 거 있어 없어? 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럼 중화 반응,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염산과 양잿물을 정확하게 섞으면 마셔도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뭐가 되죠? 네, 소금물이 되죠.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정확하게 1대1로만 섞을 수 있으면 짜. 조금만 다르면 되지. 아니, 약간이면 돼. 많이 다르면 죽지. 여러분들 위액 염산이에요. 자,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겠네. 나트륨은 플러스 1이죠. 여기는 산소가 마이너스 2, 수소가 플러스 1인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플러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2잖아. 여기는 플러스 1, 얘는 안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이나 중화 반응 같은 경우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이제 쉽게 나오는 문제면 이걸로 다음 화학식 중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것은, 산화 반응인 것은 아닌 것은 해서 식만 쫙 보여줄 때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이 앙금 생성이나 중화 반응이 보이면 일단 그거는 산화하는 아니다라고 제끼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산화하는이 되는 거는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호돈소 물질이나 산소가 들어가, 그러니까 반응물, 특히 반응물에 산소 기체가 있거나 연소 반응이죠. 생성물에 수소 기체가 나온다. 빼박이라고 보면 돼요. 산화환원으로. 알겠지? 근데 기체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산화환원이냐라고 하면 애매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두 가지가 실제로 요 두 가지가 다 겹치는 화학식이 하나 있어. 석회수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뿌얘지죠. 그 화학식을 쓸 줄 아냐? 은근히 쉬운 건데. 요거거든? 입김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인 수산화칼슘과 반응해가지고 얘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들어갔지만 산화환원이 아니에요. 본래 CA 플러스 2죠. O 마이너스 2H 플러스 1이 두 개. 왜냐하면 여기서 물학이야. 수산화이온으로 봐도 됩니다. 그냥 묶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럼 여기에서 C는 플러스 4, O2는 마이너스 2. 근데 여기서 CA는 플러스 2, C 플러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여기로 산소 하나 더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랬어. 여기 마이너스 2인 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 걸 놔둬야 여기에 마이너스 2, 3이 되잖아. 산소가 하나, 둘, 셋, 여기로 가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 두 개. 바뀐 게 있다 없다? 없죠. 왜냐면 얘 중화 반응이거든. 왜? 이산화탄소 여러분 물에 넣으면 뭐가 돼요? 물에 녹인 이산화탄소.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콜라, 사이다, 환타. 세리에. 중화 반응이잖아. 염기성 산성.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하고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산화환원에서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산소에 대한 개념, 전자에 대한 개념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를 위해서 산화환원을 약간 일찍 배워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응?